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월영 낭자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천상 선녀였던 월영입니다. 선녀였어요. 근데 호원의 딸로 적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최희성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하지만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행복을 이룬다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내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전략이죠. 전략에서 약혼한 원령은 부모의 초상을 치르러 이제 소주에 가려고 하지만 중국에 여기가요. 악당 위현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선녀였던 이 월영은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면 이제 인물에 꼭 체크를 하시고 이 월영이가 주인공이라는 거를 우리 제목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녀이고요. 호원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강이라는 거죠. 적강.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서의 아들 희성. 그럼 뭡니까? 에, 최희성이라는 얘기죠. 그쵸? 최희성. 최상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원하기로 합니다. 약혼하는 거죠. 그래서 월기탄 귀걸이를 징표로 줍니다. 이 월기탄이라는 건요. 둥근 달 모양의 고리입니다. 고리. 아셨죠? 여러분 그 둥근 고리, 클레 귀고리에 어울리는 장식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혼 기념의 장신구가 이제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징표,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증표, 약혼의 증표가 바로 월기탄 귀걸이입니다. 모해라는 것은 이제 꾀를 써가지고 남을 해칠 때 쓰는 그러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략, 모함, 중상 모략할 때 이러한 단어도 확인해 주시고요. 부모를 잃었어요. 누가요? 월영이가요. 주어가 월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었다.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주인공의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영은 상을 치르려고 이제 상은 이제 초상을 치르러 소주로 가는 겁니다. 소주. 지금 중국 송나라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이긴 합니다만 국문 소설입니다만은 배경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장수성에 있는 수저우죠, 수저우. 소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월영이가 현숙함, 인물의 그 어떤 성격이 나왔죠. 그죠? 인물, 현숙한. 그 여자의 마음이 굉장히 어질고 정숙한 여자를 이제 현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요? 이 소주에 있는 그 자사 위현이라는 지방 관리가 흑심을 품는 겁니다. 이 월영이한테. 그래서 차인이라는 것은 이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혼인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두 번째 시련이 나오죠. 혼사장애라는 이런 두 번째 시련을 우리가 전략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두 개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배경이라든가 인물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줄거리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깔끔하게 한번 보시라고. 월영이는 이제 선녀고요. 호원의 딸, 그렇죠? 희성의 정원녀입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고아예요. 초상 중에 있고 현숙한 사람이고 소주에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그죠? 여기 나온 그대로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희성이는 어때요? 최희성이죠? 최상서의 아들이고 월영의 정원녀라는 소개가 나왔고요. 위현이라는 사람은 소주 자사입니다. 나와 있죠? 보지도 않은 월영과 그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현숙하다는 소문만 들은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 얼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소문만 듣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 소주자사 위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당한 그렇죠? 결혼이죠. 그렇죠? 결혼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해방꾼입니다. 해방꾼. 사랑의 방해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 세 사람을 위주로 정리를 일단 여기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위적으로 나눴습니다. 위현이 보낸 이제 혼인의 뜻을 단호하게 아주 거절합니다. 단박에 거절하는 월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자, 낭자의 말씀이 그런지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고 부당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차인이겠죠, 차인. 그렇죠? 위현이 지금 차인을 보내서 뭡니까? 혼인의 의사를 전달하러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차인이 이제 이렇게 낭자에게 월영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낭자의 부모 친척이 없다. 그쵸? 앞에 나왔던 고아였잖아요. 사고무인, 사고무친이라는 한자성어로 좀 주로 씁니다. 천리 원정 갔다. 천리 아주 먼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싸우러. 그래서 전장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생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최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희성이 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장인물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다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소식을 통할 길이 없거늘 감감무소식, 연락두절, 그렇죠? 예. 헛되이 신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어령이가 이러한 전장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러한 최생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헛되다. 그러한 그 믿음과 의리, 즉 약혼을 했다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평생을 이렇게 그르게 사니, 그죠? 그르다는 얘기는 결국 혼자 예, 생사를 모를 그 최생을 기다리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요. 시간만 가고 세월이 가는데 걱정하는 척하면서 설득하려고 온 차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사는 청춘의 부귀영화, 일국에 진동하니 굉장히 청춘인가 봐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누린대요. 그렇죠? 일국 전국에 그렇죠? 온 나라에 진동한다.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부귀영화가 망 전국을 지금 휩쓰는 그렇죠? 널리 알려진 그런 아주 재벌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죠. 예. 이제 낭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런 빛난 가문의 아름다운 부인이 돼서 생남생녀 남자 여자 자식들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부귀영화 누리며다가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 위로 부모 그러니까 위에 그죠 부모님 제사도 받들 수 있다.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조상향화라고 이제 고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부모에게 제사를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직계니까 위 아래죠. 예, 위 아래 그죠? 평생 온전케 할 것이니 그죠? 이 자손들을 얘기하겠죠.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그죠? 예.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사죠. 바꿔서 말하면 생사예요. 쓸데없는 최생을 따르고 자 그러니까 헛되이 쓸데없는 계속 말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 최생의 삶과 죽음을 알 수 없는 그 약혼남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허망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위자사와 결혼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낭자는 깊이 생각하소서 심사숙고하세요 아니면 불현즉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큰 화가 있을지라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합니다. 후회 막급하다. 그러니까 결국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이 혼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얘기에 그 말하기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추측이나 그렇죠? 미래 일어날이라는 예상한 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그 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법을 써서 선택할 수 있는 조치,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위자사와 행복하게 백년하기로 하자라고 이 차인이 이렇게 말하기 방식, 즉 설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오냐? 낭자가 변색을 합니다. 변색, 아주 잘 나와요. 그렇죠? 변색은 얼굴빛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실색, 아연 실색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탈색, 뭐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만 아연 실색이란 말이 잘 나옵니다. 고전에서. 대로 그렇죠 대로 대희 대경 어떻습니까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대경은 크게 놀란 거고 그렇죠 대희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노발대발한 겁니다 굉장히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비록 내가 규중에 안방에 있는 여자로서 배운 것은 없지만 일륜대절 뭐예요 상강오륜 그렇죠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 그건 내가 알고 있다. 응?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시대적 배경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유교적인 질서가 깊숙이 침투한 그런 봉건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불측한 말로, 어찌 그 음흉하고 괘씸하고 엉큼한 말로 감히 나에게 모욕을 주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는 차인이겠죠, 차인. 자사의 형세를 자세히 알거든요. 너는 응? 위자사의 형세, 응? 세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 너 잘 알지만 나도 이 권세가이고 세도가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이겠죠. 나도 사대부 여자 도리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는
규중에 있는 그런 일륜 대절을 지키고 사대부 여자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종지도라고 해가지고요. 여자가 평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섬겨야 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것을 삼종지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를 어때요? 도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의도에 말을 하려는 의사입니다. 비례를 행하려 하니, 비례라는 것은 신뢰, 결례, 그렇죠?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남이 있는 최생을 버리라고 한 그 자체가 비례다 나한테는. 그래서 희롱하니 어떻게 희롱을 할 수가 있냐? 남자 있는 여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치고 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방자하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불의하고 아주 방향무인, 그렇죠? 한자로 방향무인이란 말 씁니다. 어떻게 교만하고 건방지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낭자, 어떻습니까? 월영이는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대차고, 그렇죠? 대범하고 비범하고 어떻습니까? 현숙하고, 그렇죠? 도리를 아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당시의 도덕적 윤리를 근거로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이 월영의 말하기 방식이 잘 드러나 있고요. 당시 봉건 유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월영의 입장을 알 수가 있고요. 꾸지라고 나무라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방식, 인물의 말하기 방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물 정리해 볼까요? 초창기에는 이제 인물 정리가 이제 바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영이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로서 이제 낭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사고무친의 아주 그 고아이라는 거, 또 윤리적이고 굉장히 현숙하고 그렇죠? 도리에 밝은 그런 여자입니다. 차인을 질타하고 있죠. 또 차인을 추방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이는 뭐 추가로 여기 나왔죠. 최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천리 원정 가서 기별이 단절된 그렇죠? 전쟁터에 간 거예요. 또 경성이 본가라는 정보도 뒤에 나옵니다. 자, 위연은 이제 위자사로 나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권세가예요. 차이는 뭐 월영을 설득하려고 오다가 개망신당하고 귀가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인물은 대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면 이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 차인이 그렇죠? 개망신당했죠. 차인이 위원에게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어때요? 못 먹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더욱 커진 욕망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계략을 또 모략을 세우게 되는 위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시 노복을 불러 누가요? 월양이가 노복 여러분 잘 나옵니다. 사내종이 노복이고요. 시비는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을 내치니 축출한다. 그렇죠? 방출하는 거예요. 차인이 무료와요. 무료라는 것은 뭡니까?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심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피해서 무한당하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 무료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세요. 이게 심심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수줍은 그렇죠? 모욕감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낭자의 화용 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수작하던 말을 자세히 고하니 수작이라는 건요 서로 주고받는 말을 수작이라고 해요. 자사 듣기를 다하고 보통 이제 고전에 한자로 나올 때는 청파라고 합니다. 청파. 자사 듣기를 마치고 아셨죠? 여러분 학교를 파한다는 말 쓰죠? 듣기를 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탄 왈 차탄 탄 한탄 한다는 얘기죠. 한탄 그렇죠? 한숨을 지으며 말합니다. 왜요? 초혼 거절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죠. 고스란히. 자, 이 여자는 짐짓은 우리 과연이라는 부사어입니다. 잘 나와요. 고전에. 군자호구라. 아, 또 의외로 그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군자의 좋은 짝이다라고 하면서 천만금이라도 달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만금보다 더 값비싼 월영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이에요. 내 만일 이 여자를 얻지 못하면 맹세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지라. 극단적이고 아주 그 뭡니까? 그 여자 아니면 자기는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결의와 용단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말만 듣고 좋아한다는 자체가 좀 요즘 시대에는 뭐 너무 맞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죠? 이 결혼도 부모님 소개로만 이 결혼을 하고 얼굴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죠.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그 매력을 느낀 부분이 소문 때문이다. 이거는 또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꾀를 내요. 꾀를 냈어. 모략입니다. 모책, 계교, 술책, 그쵸?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고전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과 술책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단어들 정말 좀 같이 연결해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단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죠? 항상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단어가 거의 2, 3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 몰라도 해석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만큼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시험 볼 때는 과감히 읽어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런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봉이라는 건요, 얼마의 돈을 넣은 돈 봉투입니다. 금일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돈을 줄 때 금일봉을 하사하셨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사례금 돈 봉투입니다. 쉽게 말해 돈 봉투. 서간을 만들고 편지도 있는 거네요. 봉채라는 건요, 봉황의 봉자예요. 그러니까 봉황의 모양을 새긴 비녀입니다. 비녀. 그렇죠? 여자가 좋아하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장신구 중에 하나가 이 비녀입니다. 여자 비녀. 아셨죠? 그래서 봉잠이라고도 합니다. 비녀 잠자 해가지고 시비를 주며, 시비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 계집종 말하기를 호부에 가서 여차여차하라 하고 보내니라. 그렇죠? 호부 관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는 인물 간에 내재된 갈등을 직접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은 채생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노복에게 서간을 보내는 겁니다.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위원의 가짜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웃는 그러한 월영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속 시원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도 잘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 각설 우리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한편 낭자가 차인을 보내고 울울하다. 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혈혈이라는 것은 이제 외롭다는 거죠. 외롭다. 그렇죠? 혈혈단신 그러잖아요. 일신을 자기 한 몸을 진정치 못하고 그렇죠? 수습하지 못하고 차탄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낭자가. 그래서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시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성에 있는 최상서댁 노복이 서간을 갖고 왔어요. 그런 거. 이 최상서댁 노복이라는 거는 우리 최생의 그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성에 산다는 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성 위자사가 보낸 인물이네. 위자사가. 그렇죠? 아까 여차여차 하라 그랬을 때 요 편지를 썼죠. 그렇죠? 이 편지, 요 편지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연상하다라는 겁니다. 하고 서간과 금함을 보낸다. 돈상자 괴짝, 그렇죠?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낭자 시비를 명하여 함을 열어봤더니 명주 10여 필 들어있어요. 황금 채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혼이 날 때 신랑집에서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그러한 예물들이에요. 예물. 그렇죠? 청색과 홍색의 두 가지 비단이 채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치마나 저고리감으로 쓸 수 있는 예단, 혼수 예단입니다. 아셨죠? 낭자 미소를 짓습니다. 이 미소의 의미는 뭐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거든요. 이 주인공 월영이가 실소를 한 겁니다. 실소. 어이가 없고 비웃는. 그죠? 딱 함을 보고 어이가 없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11호 하여금 서간을 보라 하니 그 편지에서 써있기를 이 말이에요. 경성 채생이 꾸며낸 인물입니다. 두 번 절하고 헌왕자 좌하에 올리옵나니 슬픕니다. 세월이 여리와요. 세월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벌써 상공의 3년상, 3년상이라는 것은 우리 호원을 얘기합니다. 그 월영의 아버지죠. 아버지. 호상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낸 지 오랜지라 뭐
전날 과거에 언약했잖아. 우리 희성과 혼약을 하기로 굳게 지키어서 지금까지 실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쵸? 이렇게 혼약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면 되겠냐? 실가라는 건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 같이 살지 아니함은 이유가 안 된다. 낭자를 저버리지 아니함이니, 이제 내가 10여 노복과 조그만 보배를 보냈으니, 이것이 소소하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겸손한 척하는 거죠. 행장, 행구, 여행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리어, 전일 정한 언약, 그죠? 혼약이죠, 혼약. 이름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이룬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자는 빨리 돌아와 고대 없는 마음을, 내가 기다리는 이 마음을 저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영이는 어떻습니까? 허다한 말씀을 다 못하옵니다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인용한 거죠. 그렇죠? 그 서간에 말하기를 뭐뭐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편지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낭자 듣기를 다음에 청파라고 그랬죠. 청파. 위자사가 보낸 줄 알고, 벌써 눈치를 챘네요. 그렇죠? 완전히 술책이 간파당한 겁니다. 그렇죠? 냉소하기, 냉소. 직접적인 미소, 그죠? 표현 나왔죠? 냉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상대를 무시하는 웃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더니 12등을 불러 모읍니다. 계집종, 그렇죠? 예. 최생의 서간을 보시고 냉소하시니 어쩐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서를 보니 의심이 많도다. 5가지나 돼. 5가지. 의혹이 많아.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 회의란 단어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단어예요. 회의적이다. 그러면은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의심이. 알았어요? 예, 의혹이 많다.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 예. 자, 최생이 나를 데려가려고 할지라면 천리 원정에 이렇게 머나먼 전쟁터에서 노복만 보내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만큼 두 사람이 가까웠던 사이니까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서간의 말씀이 심히 또 허술하다. 너무 허술해. 그리고 의심이 두 번째 의심이다 이거야. 최생의 글씨는 사람마다 칭찬한 바이나 글씨가 무식하다 이거야. 내용이 무식하다는 표현까지 쓰는 걸로 봐서 완전히 개망신 당하네요. 그렇죠? 나의 월기탄, 징표죠, 징표. 그렇죠? 달 모양의 둥근 굴입니다. 고리. 아시죠? 귀걸이에요.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증거물, 결정적인 건 이런 증거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4가지다. 최장선은 본래 정직한 군자인데 어찌 먼 길에 오면서 이렇듯 보배를 보낼 수가 있겠냐. 그렇죠? 정직한 군자인데,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선비인데 어떻게 이런 먼 길에 이런 금은 보화를 보내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러한 거. 미신적인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위자사가 나를 반드시 속이고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눈치를 완전히 챈 겁니다. 나를 농간하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거다. 도모하는 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찌 경솔히, 어찌 쉽게 내가 발행하리요, 출발하리요. 그쵸? 위자사가 보낸 서간 내용이 거짓임을 낭자가 눈치챈 근거를 지금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낭자가 서간 내용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근거가 지금 5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모와 12등이 이 말을 듣고 탐복해요. 정말 감탄하죠. 감탄. 이야, 대단해 저 여자. 응? 어찌 나이도 어린 여자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저렇게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칭찬을 하겠죠. 그렇죠? 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서술자의 개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월영의 이런 지혜로움과 현명함, 또 비범함 이런 게 드러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제자 가인형 인물이 되는 거죠. 월영이. 그렇죠? 그래서 주로 대사 위주의 대화와 행동 위주의 그 서술이 됩니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술자의 직접 제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낭자 즉시 봉서를 담아 그 노복으로 금백 채단을 도로 금함에 넣어 보내니 그 노복 하직하고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나 5번째입니다. 중략 전의 마지막이죠. 뜻밖의 실패로 위원은 크게 놀랍니다. 자,
각설 한편 이때 자사 묘한 계고 역시 계략입니다. 계교 술책 꾀를 내어 내념 속으로 생각하되 내 비밀한 계교는 유식한 남자라도 속을 찐데 어찌 어린 여자가 의심할 바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전혀 그 실패하리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위자사가. 그것도 뭐 나이 때문에 이거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봐서 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노복이 헛되이 오니까 어때요? 반전이 일어나겠죠. 기대치가 높은데 헛되게 돌아왔다. 어떻습니까? 충격이 오겠죠. 그 대경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을 막 굴러요. 어떤 행동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뭐 다급해하고 굉장히 놀란 행동이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묻기를 너 어찌 헛되이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노복 가로대 여차여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럼 이건 뭡니까? 이러쿵저러쿵입니다. 이러쿵저러쿵. 그렇죠? 예, 긴 얘기를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봉서와 그 마음을 다시 올리나이다. 그렇죠? 독자들은 이미 아니까. 예. 자, 여기에 니은의 기능을 보면 여러 사건에 대한 인물의 다양한 입장을 예상한다. 이거 아니죠. 틀렸죠? 과거 사건을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요 내용을 생략해서 반복적 진술을 피하겠죠. 그리고 낭자가 금백 체단을 도로 위 자사에게 보낸 과거 일을 대신합니다. 그죠?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을 좀 꼭 해주시고요. 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위헌의 강박에도 굴하지 않는 협박을 합니다. 위헌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죠? 예, 월영의 현명한 대처와 방책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직접은 아직 아닙니다. 여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아, 대단해요. 하여튼 여러 번 그쵸? 자기가 수나라 그쵸? 고구려를 쳐들어온 수나라도 아니면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대첩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이 월영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등은 위자사의 명을 받았어요. 그쵸? 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낭자는 바삐 가시면 좋거니와 불연즉 그렇지 않으면 이 비수 칼로 혼백이 됐거든. 이거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청춘이 아깝지 아니하려.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 낭자는 깊이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건 뭐야? 죽지 않으려면 결혼해라. 뭐 이 얘기인데 위헌의 2차적인 모략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협박입니다. 협박. 위협을 가하는 말하기고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혼인의 제안을 수용하게 하는 말하기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낭자가 정색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변색 그렇죠? 정색 이렇게 나오는데 정색이라는 것은 엄정한 빛을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장하겠죠. 그렇죠? 크게 말하기를 내 비록 여자지만 너희 등이 비수는 두렵지 아니하다. 이런 걸 볼 때 어때? 되게 그 대범하죠?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오리오마는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기는 이유 없도다. 부모님의 유언도 있을 뿐더러 후사를 근심함 일러니 이제 너희 등의 핍박이 뭐예요? 구박과 박해를 보니 어찌 이 소소한 일들을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나의 남은 목숨을 구차히 살아 무엇에 쓰리요. 또한 내 벌써 죽어 너희 자사의 더러운 치욕을 씻고자 하였더니 이제 너희 등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스스로 자결해서 위장하는 겁니다. 사실 자결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설이 그렇죠? 여기서는 반전이 옵니다. 이게 바로 방책입니다. 이 월영의 현명한 비책이에요. 비책. 더러운 욕을 면할 것이다. 이 월영의 계책이 들어있는 거고요. 비범하고 아주 슬기로운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고 엄파에 자 아까 선생님 그랬어요. 청파는 듣기를 마치는 거고 엄파는 말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비수를 빼서 우선 자객 3명을 배워버려. 그리고 관군 50인. 엄청 많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온 거네요. 우리 등이라고 했을 때 몇 명 안 된 줄 알았더니 어휴 이거 뭡니까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수각이라는 팔다리입니다. 팔다리 황란하여 막 얼떨떨하고 손을 놀리지 못하고 각각 몸을 빼쳐 도망하더라. 주관적 개입이죠. 그렇죠?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 그렇죠? 귀중에 조그마한 처자로 어찌 자객 3, 4여인을 배우리오마는 이는 반드시 범인이 아닙니다. 조화가 무궁한 연고로 이러함이라. 관군 등이 낭자를 해치지 못하고 도망하면 목숨을 아낌이라. 그렇죠? 낭자 관군 등을 물리치고 인하여
자결하는 채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위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용을 했죠. 관군 등이 몸을 감추어 그 낭자하는 모습을 보고 자사에게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히려 어떻습니까? 계책이 거꾸로 계책을 지금 입게 되는 그 위자사의 모습이 되겠죠. 이때 낭자 개교로서 그죠? 낭자의 개교입니다. 개교로서 받는 우리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군을 물리치고 노복을 불렀어요. 자객의 죽음을 자사 부중은 그 벼슬아치의 그 집안에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위자사의 집안에 버리고 와라 이겁니다. 노복 등이 그 경상이라는 건요. 중상 반대말이 아니라요. 상태입니다. 상태. 아셨죠? 그 광경 모습을 보고 대경 또 나왔죠? 대경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이 어찌 신체이 오며 낭자는 어찌하여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죠? 아까 죽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낭자가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여차여차하노라 하거늘 노복등이 낭자의 의견과 담대함 그쵸? 낭자의 어떤 이런 생각 그쵸? 어떤 그 지혜 담대함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고 아주 대범해 이 용맹스러운 이 탁월한 여인의 모습 아주 그 당대 그 독자 여성 독자의 어떤 대중적 인기를 많이 누렸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에서 그렇죠? 대중 소설의 면모를 또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할애하더라 그렇죠? 문어체를 썼습니다. 할애 축하하며 예를 차리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여차여차는 어떤 거냐? 자, 디귿은 인물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알려주는 예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 사건을 대신하는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또 특히 위자사가 보낸 관군을 물리친 일이죠. 그렇죠? 결정적인 말은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된다. 그렇죠? 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직접 찾아온 위현의 그 어리석음. 그렇죠? 대비되겠죠. 훨씬 더 어령의 탁월한 능력. 그렇죠? 남자와 여자. 또 어떻게 신분이 높고 낮음. 이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가의. 그렇죠? 이러한 그 어령이라는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위헌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관군 등이 돌아가 자사를 보고 전후수말 자초지정 우리 이 말이 잘 씁니다. 우리 고전에서 전후사연 아셨죠? 자초지정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사 듣기를 다함에 청파죠. 오래 침음 깊이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또 흉계 그렇죠? 세 번째 흉계를 또 아주 음흉한 놈입니다. 음흉한 놈. 그렇죠?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또 세 번째 비책을 또 들고 나와요. 아주 그 몹쓸 놈입니다. 그렇죠? 친히 와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와서 해치려고 하네요. 해치려고 해요. 참. 자, 낭자는 본래 지혜가 용맹이 있습니다. 직접 제시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제시해 줬어요. 그죠? 직접 제시, 분석 제시, 그죠? 자사의 흉계를 짐작하고 일변 한편 남복 우리 그 어떻습니까? 복장이 지금 바뀌는 거 변복이라고 하죠. 고전선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상복을 지으며 그렇죠? 죽었다라는 신호를 하기 위해서 초상을 치르게 준비한 뒤에 거짓말을 해요. 자, 이게 바로 또 흉계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겁니다. 호낭자 우리 누구예요? 어령입니다. 어령. 호원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병이 깊어들어 만분이 아주 너무 충분하게 위중하다. 괜히 그 중병이다라고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사의 음모를 해결할 방책인 거예요. 이때 자사 그 말을 듣고 허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탐지하려고 그렇죠? 정찰하러 탐색하러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주관적 개입입니다. 이것도 낭자 가만히 유모와 시비 4명을 데리고 그만이라는 그 고을로 가서 부모의 친구를 찾아 의지코저 할세.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노복을 불러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자사가 올 것이니 여차여차하라. 또 나오네. 너희 등은 화를 피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혼자만 도망간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까지도 챙기는 이러한 세심한 여인이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은 이제 뭡니까?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취할 행동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들 편하게 안심하게 목숨 부지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간접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하고 각각 이별 후 낭자 남복을 개착했다.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월야 달밤에 야반도주하는 겁니다. 예. 그만으로 달아나니라. 그래서 월영은 남장 후 그만으로 야반도주. 그죠? 밤에 목숨을 어떻습니까? 지키려고 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뭐 이 어떻습니까? 이 위자사가 온다는 거는 혼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지 않은데도 수십 명의 관군이 왔는데 이 자사가 올 정도면 엄청난 어떻습니까? 관군들이 오겠죠.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가정 소설 알아두시고 공문 소설, 적강 소설입니다. 예. 혼사 장애 갈등이 이제 제재가 되겠고요. 배경은 중국 송나라입니다. 혼사 장애 극복과 건선 징악이 핵심 주제고요. 전기적이고 예상적인 전반적으로 슬프죠. 월영의 입장에서 혼사장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 세 번째 가겠습니다. 월영이 위자사의 강제 결혼 시도 등 많은 고난을 물리쳐요. 최생과 또 혼인을 이룬 과정이 이제 빠졌습니다만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현숙함, 비범함 등이 잘 강조돼서 흥미를 높입니다. 두 번째, 설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거의 이 소설이 고전소설이 나오면 반드시 이런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죠? 이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결혼 과정에서 혼사를 얻게 만드는 이 혼사장의 모티브, 그렇죠? 반동 인물이 지위, 재물 등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주인공과 강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대립이 격화되는 장면.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반동 인물에게 우리 위자사죠. 용기 있게 맞서는 주인공의 월영의 모습, 그렇죠? 윤리적인 가치관, 비범함, 기략이 강조되죠. 흥미가 더욱 고조되고 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이 소설의 주된 특징이라는 것까지 꼭 아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여자의 도리, 그렇죠? 여자의 도리를 내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난을 이제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당대 여성들의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한 작품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당대 여성들, 그렇죠? 독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겠죠. 폭발하겠죠. 당시 억눌려 있던 여성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박장대소하면서 응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죠. 이런 게 간접 제시입니다. 물론 직접 제시도 나와 있습니다. 설자의 주관적 개입 같은 부분.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내려온 적강 모티브. 또 여주인공이 어릴 때 정혼했던 남자와 어떤 이별하고 만나고 이런 고난 등이 드러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전체 줄거리는 꼭 한번 읽어보셔서 전체 내용 스토리 한번 보시고요. 오답 피하기 연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설상 특징 OX입니다. 꿈과 현실 교차된다? 아닙니다. 그렇죠?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 아니에요. 우의적 기법 아닙니다. 그렇죠? 액자식 구성도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번 보기는 위 자사가 보낸 서간이 내용 거짓임을 눈치챘죠. 그리고 근거가 되죠. 낭자가 서간 내용에 의심스러워하는 근거가 되고 했는데 낭자는 시비에게 서간의 내용을 듣고 모모를 들어 위자사가 자신을 속이려고 보낸 것을 눈치챘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아닌 것이 뭡니까? 채생이 자신에게 그간의 안위를 묻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안위를 묻지 않아서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5가지 중에. 노복만 보낸 게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서간의 내용이 허술하다. 그래서 무식해 보인다. 또 징표로 보낸 월기탄이 없다. 그렇죠? 본pe를 보낸 것이 채생서의 군자됨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월영 낭자전을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고전소설 참 재밌죠? 여러분 마치 드라마, 그죠? 사극 본다는 그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전소설 참 재밌습니다. 저도 고전소설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중복돼서 나오니까요.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다음 학년 고3 올라가셔도 탄탄대로의 공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좋아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